자, 그러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7번이었어요. 자, 149페이지의 7번은 좌표평면 A는 마이너스 2,4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B. Y축의 대칭이라 그러면 B의 좌표는 뭐예요? Y축의 대칭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부호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는데, 자, Y축의 대칭이면 부호가 누가 바뀌어요? X만 바뀌어요. 그럼 좌표가 뭐예요? 2,4? 네, 2,4예요. 자, C는 원점의 대칭하래. 원점의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그럼 좌표가 뭐예요? 2,-4. 2, 마이너스 4. 자, 이거 가지고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직선 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리시면 마이너스 2,4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2,4가 여기고요. 2, 마이너스 4가 여기여서 얘네들을 이어주시면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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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수 세면 되잖아요. 몇 칸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마이너스 2에서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4죠. 진짜 모르는 거야? 칸수 못 세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거야? 요건 몇 칸이에요? 몰라요? 진짜? 여기도 4칸, 여기도 4칸이잖아요. 8칸이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답이 16. 4번이 답이 되는 건데 못 쓰시는 거죠 지금. 여기 칸이 여기 딴 것처럼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안 그려져 있으면 그러면 자 그럼 다른 방법이 있죠. 자 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4죠. 그래서 얘가 4예요. 자, 요 길이 구하고 싶으면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4 빼기 마이너스 4를 해서 8이죠. 근데 원래 칸을 세야 되는 거긴 한데 분수로 나오면 이렇게 빼야 돼요. 이제 이 책은 아직 쉬운 책이어서 분수로 좌표가 안 나와요, 잘. 근데 거의 대부분의 좌표는 분수로 많이 나와요. 아직 쉬운 책이어서 안 나온 것 뿐이야. 네, 아시겠죠? 그럼 분수로 나오면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에서 왼쪽에 있는 애를 빼거나 위에 있는 애에서 아래에 있는 애를 빼야 되는 거라. 그럼 이해가 좀 될까요? 오케이? 네, 진짜?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문제 나와요. 7번. 나온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 나온다고요. 네. 맞춰야 된다고요. 이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안 맞추면 못 맞추면 안 되지. 나오는 문제를 알려줬는데. 자, 다음 160으로 가야 되죠. 160에 3번 물어본 거죠. 자, 3번에 나와 있는 건 얘를 다 그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3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씩 다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x. 자, 이렇게 하면 순서쌍을 두 개를 이 식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쌍 x에다 뭐 대입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숫자 넣는 거야. 근데 당연히 x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는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뭐 넣을 거예요? 니네 마음이야, 이거는. 2 넣으면 좌표가 뭐예요? 얘한테 2를 넣었어. 그럼 y도 2란 얘기잖아요. 2,2죠. 이걸 모르시는 건가요? 네. 또 뭐 넣을 거예요? 3이요. 그럼 4,3이겠죠. 자, 그러면 2,2 찍고 3,3 찍어서 자로 이어주시면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1번 식이에요. y는 x. 자, 보기 편하게 색깔을 구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y는 2x야.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x에 뭐 넣을 거예요? 4요. x에 몇? 4? 네. 4를 넣으면 안 되죠. 4를 넣으면 8이 되잖아. 여기 8 있어요? 없어요. 4를 넣으면 안 돼요. 있는 거를 넣어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넣어요? 쉬운 거 넣어야지. 마이너스 2.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넣어요? 0을 넣으면 0이고 1을 넣으면 2인데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왜 어려운 걸 넣는 거죠? 굳이 어려운 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쉬운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랑 1,2가 여기니까 얘를 또 자대고 이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진짜로요? 자, 그래서 얘가 2번식이고 y는 2x가 됐어요. 자, 이제 다른 선 하나 3번을 그릴게요. 3번은 y는 3x예요. 그럼 뭐 넣어야 돼요? 제가 뭐 넣으라 그랬어요 방금? 0. 0 넣으면 0,0이고 1 넣으면 3이잖아요. 그러면 0,0은 똑같이 여기고 1,3은 여기니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라고요. 자, 이게 3번. y는 3x. 자, 이거 뭐 때문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a의 부호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인데 근데 1이고 2고 3이니까 숫자가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다르게 얘기하면 y축에 더 가까워진다. 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오른쪽 위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그림이 모두 제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는 다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고요. 외웠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안 외우면 못 풀어요. 아마 시험 문제 다 틀릴 거야. 이거 안 외우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Y축에 가까운 거니까 큰 숫자부터 쓰란 얘기여서 Y는 3X, Y는 2X, Y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돼요? 아직 안 외우신 거죠? 안 외워지죠? 자, 다시 한번 정비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정비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 여기다가, 자, 우리가 y는 ax 이렇게 쓰면은 얘가 정비례라 그랬고, 정비례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a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죠? x분의 y라 그랬고요. 얘 특징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식의 특징은 직선이고. 이해하시죠? 원점을 지나.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하는 역할이 비례상수라고도 얘기했고, 기울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림에선 기울기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특징이 있어요. 제 1사분면, 제 3사분면을 지나고요. 그죠? 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Y축에 가까워지고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네, x축에 가깝고요. 정가운데가 a가 1일 때가 정가운데예요. a가 1일 때는 x축에도 가깝지 않고 y축에도 가깝지 않은 가운데예요. 기울기가 45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직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면 a가 1일 때에는 여기가 45도 45도여서 누가 더 가파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숫자는 1인 거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더 가파른 거고 1보다 작으면 더 완만한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른 분들 이거 안 들어도 괜찮아요? 다시? 네. 그냥 풀어도 되는 거예요? 다 외워놓으신 거예요? 뭐야? 이분들 아니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왜 보지는 않고 지금 문제 푸는데 집중하고 있어. 다 알고 계신 거죠? 이거 안 외우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주말에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네, 다 틀릴 거야, 이거 못 외우면. A가 음수일 때에는 제2사분면, 그 다음에 제4사분면을 지날 거고요. 아이고, 쓰기도 불편하다.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A가 음수여도 똑같아요. 네. 숫자만 보는 거였으니까. 부호가 하는 게 역할이 따로 있고 숫자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 그랬죠? 이 두 개가 부호가 하는 역할인 거죠. 마이너스일 때. 이거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 이 역할인 거고. 가파르기를 확인하는 게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음수나 양수나 어차피 숫자만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A가 음수일 때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비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얘기한 김에 반비례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반비례도 얘기를 해보면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가 반비례였고요. a 구하는 식은 x랑 y를 곱하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비례의 특징은 곡선이고요. 곡선인데 중요한 건 x축, y축, 원점에 닿으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림 모양의 형태가 a가 양수면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건 똑같고요.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워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 이 반비례일 때는 양수일 때는 증가감소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음수일 때는 증가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네.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a의 절대값으로 한 숫자가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진다. 이걸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최소한 양수도 4개의 x값을 대입하셔서 좌표를 구하셔야 되고 음수도 여기다가 4개 정도의 음수를 대입해서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림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모양이 서로 원점의 대칭인 모양이에요.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하는 거라고요. 외워야지 무언가를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걸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으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외우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문제를 풀면서 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는. 다른 데는 문제를 풀면서 알아. 근데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외우고 문제 풀어야 되는 데지. 풀면서 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다른 단어들이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있었죠. 활용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활용 문제 유형을 외워서 하는 문제는 내지 않았어요. 네. 그냥 문제 읽고 식 쓸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낸 거예요. 원래 유형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낸 문제는 그냥 문제 읽으면 식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예 내질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읽고 식을 쓸 수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식을 못 쓰면 못 푸는 거예요, 그냥. 네. 문제를 읽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순서대로 이제 써야 되니까 이 어떤 수가 이제 x인 거고요. 5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하기겠죠? 3배를 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는이 등호죠? 이런 거 다 이해되세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수죠? x겠죠? 3을 뺀다 그랬으니까 빼기죠? 네. 그리고 9배 한수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9를 한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이걸 식으로 쓸 거야.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야. 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얘기할 수 있으신 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건 가로를 못 붙인다는 거. 네, 자, 이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x에다 5를 더했어. 그럼 x 더하기 5가 제일 먼저야. 그 다음에 뭐 하래? 곱하기 3을 하래.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가로를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건 가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는이 등호고. 그러면 우변은 이제 요것처럼 따라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 좌변 쓴 것처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X 빼기 3 응, x 빼기 3에 곱하기 네, 곱하기 9잖아요. 근데 가로. 가로가 얘가 필요하겠죠. 먼저 해야 돼. 이게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썼어요. 그럼 식을 쓰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생략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은 3에다가 x 플러스 5는 9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게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식이면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전개를 하시면 3x 플러스 15가 9x 마이너스 27이고 우리가 이제 알던 계산 방식처럼 얘 넘기고 얘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6x고 얘 넘기면 더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42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0이니까 약분하면 7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게 이런 식의 시험 문제 할 수 있으실까요? 요 방식이라고요. 네, 자 저는 시험 문제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나온다고. 네, 숫자만 다른 것 뿐이죠. 방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다르죠. 네, 누가 숫자를 똑같이 냅니까? 그럼 누가 풀어? 다 외우지. 안 그래? 누가 푸니 그걸 답을 외워서 그냥 쓰지. 쓸데없이. 자, 이제 밑에 거. 똑같으면 외우실 거였잖아요. 그죠? 네. 니네 속마음을 다 아는데. 제가 똑같이 내는 시험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거 할 때. 네. 그때는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냅니다. 네. 근데 왜 그대로 내는지 알아요? 객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요. 네. 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식이 이것처럼 한 줄로 쓰지 않아요.
한 5-6줄 최소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도 못 풀어요. 네, 그대로 내도. 자, 1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식 얘기할 수 있으신 분 있을까요? 방금 한 것처럼. x 빼기 2 응, 곱하기 응, 6분의 1. 그렇지. 이 의가 곱하기인 거 아시죠? 네. 음, x 곱하기 3분의 1 그렇지. 플러스 1. 그렇지. 이게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제대로 쓰면 6분의 1 x-2는 3분의 1 플러스 x.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6을 다 곱하면 되죠. 지금 항이 몇 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보이시죠? 얘 이렇게 세 개한테만 6을 곱하는 거니까 6을 다 곱해주시면 그러면 얘는 x 빼기 2만 남을 거고요. 얘한테 6을 곱하면 2x가 될 거고요. 얘한테도 6을 곱하면 플러스 6이 돼서 얘랑 얘를 넘겨야 되겠죠? 네, 넘기시면 마이너스 x는 8이 되니까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부호 다 바꾸라 그랬죠? 네,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당연히 서술형으로 냈겠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 식이 맞으면 당연히 점수 드려요. 계산을 못 하셔도. 네, 그러니까 꼭 식 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답만 맞으면 몇 점이라고요? 1점이라 그랬습니다. 식을 맞으면 4점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답만 맞으면 1점이에요. 네. 식을 맞으면 4점이고. 근데 그러면 식을 맞았는데 답을 다른 틀리면 4점이라고요. 점수가 5점짜리일 거거든요. 6점이나. 네. 총 점수가 5점이나 6점인데 식을 맞으면 4점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4점이나 5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혹시 또 뭐 계산하는 거 헷갈리거나 뭐 그런 거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푸시고 책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기만 안 돼 있어야 되겠죠? 1차 방정식 활용만 안 돼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도 활용은 안 해도 돼요. 활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차 함수라고 하면 안 돼요. 정비례, 반비례도 활용 문제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다 하시고, 네, 이제 검사 받으세요.